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풀렸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풀려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이재명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토종 백신 개발이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종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잘 오미크론 시대를 극복하겠습니다. 저도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격리됐는데 목이 좀 아프고 약간 독감 비슷하더라고요. 잘 이겨내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어제 TV 토론 보셨습니까? 어땠어요?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풀린 것처럼 드디어 이재명 후보가 갤럽 여론조사에서 1등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어제 TV토론 보니까 왜 그렇게 윤석열 후보님이 TV토론 안 나오려고 발버둥 쳤는지가 이해가 되죠. 정말 토론을 할수록 이게 미천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토론이 너무 부족한데 그 짧은 시간에조차도 감출 수 없는 부족함, 감출 수 없는 능력이 양 후보에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빙하 타고 온 돌기 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아시죠? 윤석열 후보께서 옛날에 그 말실수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앱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앱으로 이런 일화사업을 구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는데 그게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하고 있죠. 갑자기 그냥 고등학교를 과학고 예술고 뭐 영적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이미 분류되어 있지요.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서 통합동맹으로 가야 된다는데 이미 하고 있지요. 갑자기 이미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미 하고 있으면 안 됩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를 박살내겠다, 문재인 정부는 뭐 적폐로 수사하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비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지난번 작년에 문재인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을 넘어서 바이오 동맹, 그리고 첨단 반도체 동맹, 그리고 우주 산업에 서로 협력하고 원자로를 협력하고 모든 첨단 산업에 글로벌 동맹을 하기로 합의한 거 알고 계십니까? 이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깨를 동등한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고 특히 바이오 분야는 세계 최고의 생산시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미 하고 있다고 질문하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제 우크라이나의 안드레이라는 국회의원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저를 잘 따릅니다. 어저께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 안드레이 국회의원이 저한테 사정을 해요. 어저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는데 좀 뭐 도와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참 안타까운데 가장 유명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을 전쟁을 미연에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아니, 전쟁하고 나서 이겨봤자 모여서 다 되는데 우리가 임진왜란을 막지 못한 선조의 무능함을 우리가 비판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께서 힘을 갖춘 평화가 필요하다. 힘이 뒷받침하는 평화는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저도. 당연히 힘이 없는 평화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마치 우리 민주당이 힘이 없이 종이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저희 민주당 정부는 튼튼한 국가 안보를 기초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우리나라 군사력과 방위력이 발전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휴대폰이 허용이 됐습니다. 최초.
훈련 이후에 일반 때는 휴대폰이 다 돼서 돈도 버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과 휴대폰으로 소통을 하게 만든 게 2018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병사들의 병장 월급이 6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국방비 6% 이상 성장했습니다.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에 뭘 했냐면 미사일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에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미사일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영어로 MCTR이라고 합니다. 이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 미사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미사일 개발을 막으려고 탄도 중량 500kg, 사거리 800km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은 만들지 못하도록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과 만나 이걸 풀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고체 연료도 쓸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이론적으로 ICBM,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된 것이면 현무 1, 2, 3, 4 크루즈 미사일은요 1800km가 날아갑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중심이 개마고 두말강에서부터 제주도까지 1000km 아닙니까? 1800km면 러시아, 중국을 포괄할 수 있는 미사일이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LBM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다에서 이렇게 미사일이 튀어나오는 걸 SLBM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서브마린 론칭 미사일 반부란 뜻입니다. SLBM.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은 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드 같은 요격 미사일은 미사일이 고정돼서 날아오는 걸 보고 맞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발사 장소가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요격이 가능한데 SLBM 잠수함은 보이지 않게 바닷속을 돌아다니는 잠수함이 어디서 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SLBM이 있으면 사드고 뭐고 간에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왜 어디서 바다로 돌아다닌다고 갑자기 나와서 바닷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병기입니다. 이것을 전 세계에서 이걸 개발한 몇 개 안 되는데 북한이 이거 개발했다고 막 언론에 보도됐지만 북한의 SLBM 발사 실험은 완벽한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 군사 전문가들이 한 반 정도는 성공했지만 완벽한 성공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작년에 완벽하게 성공시켜서 세계 7번째 SLBM 발사 국가가 됐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초음속 미사일도 우리가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35 한 대 1,000억이 넘는 비행기입니다. 이게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4세대 전투기 40대가 들어왔습니다. KF-21 한국형 4세대 전투기 시제기가 경남 사천 타이에서 완성됐습니다. 이지스함이 4대가 넘습니다. 공중 구비기가 들어있습니다. 에이왁스 조기경보 통제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K9은 최대로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LSM이라고 해서 한국형 미사일 요격 체계가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아이언돔 같은 코리안 아이언돔 체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역대 이렇게 국방산업을 발전시킨 정권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상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세계 6대 군사 강국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힘에 기초한 평화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군사 충돌이 없으면 사람들이 평화의 중요함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아내나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커진 것처럼, 그리고 이 공기나 물이 너무나 소중해서 잘 모릅니다. 평소에. 그러나 공기가 미세먼지 끼고 나빠지면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처럼 평화가 깨지면 얼마나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평화가 깨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한 병사가 국가의 징집명령을 받고 총 들고 나가면서 어린 딸을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짠하죠. 저도 떨어진 아빠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전쟁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경산에 우리 대학생들 젊은이의 도시 우리 경산에 다 분노가야 되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지만 나가 싸워 죽은 애들 우리 아들 딸들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제 아들이 95년생인데 1년 전에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왔는데 아들이 군대 가는 동안 남북관계가 조금 긴장되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더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되지만 특히 아들이 군대 가 있을 동안은 더욱더 아빠 이번에 외박 못 나오게 됐다 이렇게 메시지가 오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총을 쥐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들이 휴전선의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엄마 아빠의 심정으로 남북관계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 윤석열 후보한테 계속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공수특전단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내 군사력을 발전시켜 세계 6대 군사강국을 만들었는데 군대도 안 갔다 온 양반이 갑자기 나와서 국방이 어쩌다고 막 힘이 있었는데 참 여러분 이걸 보고 제가 자다가 봉창 듣는 소리가 그러는데 맞습니까? 윤석열 씨 보면은 등치가 좋잖아요. 나보다는 키가 좀 작지만 뭐 머리 크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몸도 좋고 어퍼컷도 먹이고 힘이 세게 보이는데 군대를 안 갔어요. 물론 군대를 안 갈 수 있죠. 이유가 있으면. 우리 이재명 후보는 어린 소년봉으로 프레스에 왼팔이 눌려가지고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팔이 안 펴집니다. 만나보면. 저도 이재명 후보의 그 굽어진 팔을 만져봤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런 게 없잖아요. 윤석열 후보 아버지 윤기중 교수가 제 연대 교수였습니다. 제가 연대 상경대학을 제가 졸업했는데 연대 상경대 응용통계학과 교수가 윤기중 교수인데 이 양반이 일본 문부성 장학금을 받고 일본 스쿠마 대학에서 졸업해서 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일 수밖에 없겠죠. 일본 문부성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일본 국가 장학금을. 그래서 연대 상대 교수가 돼서 그 양반 연희동 집도 제가 압니다. 제가 연대 상대를 졸업했으니까. 그 연대 상대 교수의 60년생 쥐띠인데 60년대에 태어났으면 금수저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울법대를 가가지고 고시 공부하는데 중간에 군대 가면 고시 공부 이거 계속 하는 게 중간에 끊어지니까 안 가고 싶었겠죠. 어찌됐든 부동시란 이유로 군대를 안 갔습니다. 부동시가 뭐냐? 왼쪽 눈 쪽, 오른쪽 눈차가 0.7이 넘었다는데 사실 그 부동시라는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그래서 이거는 뭐 고무줄 갖고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의심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나온 보도에 따르면 94년도 2002년도 검사 임명될 때는 0.2 차이로 줄어들었답니다. 이게. 저도 사법시험을 합격했습니다만 고시 공부할 때 눈이 하루 12시간 책을 보면 눈이 엄청 아픕니다. 그러면 부동시 0.7 정도 되면 안경을 안 끼고 어떻게 사법고시를 8번 떨어지고 9번째 합격했다는데 한 10년이 넘게 고시 공부를 했을 텐데 안경도 안 끼고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당구를 500을 쳤는데 당구 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당구 500 치는 거 쉬운 게 아니죠. 눈이 나빠가지고 저는 안경도 안 끼고 당구 500 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그 비결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님에게 국민들의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안과에 가가지고 지금도 실제로 왼쪽 오른쪽 눈차가 0.7인지 한번 확인해가지고 국민에게 알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60만 우리 아들, 딸, 군인들에게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을 감수하고 전쟁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 막중한 국군 통수권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상시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경상북도 출신
후보를 저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뽑았습니다. 맞습니까? 도와주세요. 경상북도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80만 명이 넘습니다. 일반 당원은 200만이 넘는 당원들과 대의원들이 호남 지역에도 수많은 당원과 대의원이 있는데 이 경상북도 안동 출신을 저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것은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우리 경북인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도와주세요. 여기가 우리 원효 대선사의 고향인들 알고 계시나 맞습니까? 우리 설총과 삼국유사에 쓴 유령 선생님은 삼성현이 있는 이 경산 이 시민들이 그 성현을 가르친처럼 우리 원효 선생이 뭘 했습니까? 일체유심조 화정사상 그 사람이 마음먹게 달렸다. 해골 배가지에 물을 먹어도 감로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동서의 벽을 허물고 남북의 벽을 허물어 이 한반도 벽을 허는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물로 이재명 경상북도 안동 출신의 경주 이씨 김혜경 여사는 안동 김씨라 그럽니다. 완전히 이 경북의 부부 자체가 다 경북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장 이 세 명의 성현이 태어난 삼성현의 고향 경산 시민들께서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 경상북도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겨울만 이름을 찍어주시겠습니까? 일 잘합니다. 우리가 무슨 고맙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후보도 흠이 있지요. 부족한 점도 있고 제가 봐도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정치를 하다 보면은 일반 그냥 소시민을 살면은 하지 않아도 구설수라든지 수많은 일이 정치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부님을 뽑는 것도 아니고 일꾼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일을 잘 처리한 보일러 고장났으면 보일러공을 데려와야 되고 어디 문이 삐그러졌으면 목수를 데려와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집안에 뭐가 문제냐? 코로나 위기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뭔가 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일을 잘하겠냐? 평생 사람을 잡아다가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술 마시고 꿀 붙이는 사람을 시켜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죽어라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시켜야 되고 그러면 누구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한 이야기지만 다 동의할 거예요. 텔레비전 보면 윤석열 후보님은 이준석 대표랑 어디가 맥주 마신다든지 김기현 대표랑 어디 삼겹살집에서 이렇게 회장 술 마실 때 보면 막 눈이 반짝반짝해서 기분이 좋은 게 보이죠. 술 마실 때 보면 막 기분이 좋은 게 너무 역력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권성동 국회의원하고 강원도에서도 막 술 마실 때 보면 정말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좋아할 수 있죠. 술 마시는 거. 우리 이재명 후보는 일할 때 보면 일감이 있으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사시민 여러분. 우리 다 이 대구 70 1991 다 우리 대구랑 같은 한 시내로 경산이 연결되고 있죠. 시내버스도 지하철도 연결돼야 되겠죠. 지하철 1, 2, 3호선 경산과 연결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재명의 고향이었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입니다. 정말 성남시장이 영화배우 이대엽 씨가 했던 시장입니다. 이대엽 아시죠? 나이 어리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은 알 겁니다. 장동희, 박노식, 이대엽이가 액션 영화 스타였습니다. 이분이 성남시장 하는 동안에 호화청사 짓고 이러다가 7천억의 빚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이랬습니다. 이 빚을 다 갚고 성남을 최고의 도시로 바꿨습니다. 성남이라는 데가 청계천에서 철거된 광주 대단지 청계천 이사 오신 분들이 구도심을 이루고 노태우 정부 때 만든 분당 신도시가 합해져서 성남이 만들어진 겁니다. 구도심과 신도시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성남시장 2010년도 하고 나서 2014년도에 재선될 때 분당에서 무려 55% 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분당은 천당 안에 분당이라고 할 정도로 강남처럼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분당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하지 않습니다. 잘 민주당이 이겨본 적이 없어요. 분당에서.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가 첫 시장 출마할 때는 44%인가 당선될 때는 좀 떨어졌는데 4년 지난 뒤에 55%를 얻었다는 것은 분당의 부자들도 11일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 잘하는 후보라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도 인정합니다. 단지 뭐 어쩜 뭐 흠이 있는데 김부성이가 어쩌네 뭐 형수가 어쩌네 이런 얘기 가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다 선거때 되면 서로 간에 나빠지고 있는 거고 대장동이라고 떠드는데 저는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가 그 몸통의 하나 윤석열 후보가 몸통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당락에 상관없이 172석의 민주당의 힘으로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누구의 지휘 고안을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가 그랬는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키워준 사람 맞죠? 우리가 잘못 키웠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배신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정말 잘못 키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배신했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막강한 자리잖아요. 2,500명의 검사를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 군대보다도 더 강력하게 통제하는 조직이 검찰 조직입니다. 국민을 잡아다 구속시켜서 한 사람을 완전히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을 수도 있고 한 집안을 폐가 망신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막강한 권력 조직이 검찰입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보안부 안기부 국정원이라는 있었지만 민주주의가 된 까닭에 기무사, 국정원, 안기부 이런 비밀 조직들이 국민을 간섭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완전히 다 국내 정보를 못하게 만들어서 오로지 힘은 검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검찰은 철저히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검찰청법의 정치적 중립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 되어서 검사장 초두순시 때 뭐라고 자기가 말했냐면 인터넷 동영상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사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 같아서 정치적 대화성 검사가 있는 것은 부패한 검사와 다를 바 없다. 이게 윤석열이 한 말입니다. 맞습니까? 윤석열 후보님께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존경하는 경상시민 여러분, 검찰총장이 임기 중에 그만두고 여든 야든 상관없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크게 훼손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후보 2,500명 검사들이 만약에 되지도 않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이 청와대 권력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부패공화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은 그 직을 공직의 마지막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나중에는 퇴임하고 나서는 사회 봉사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지 꼭 우리 당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당도 반대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총장을 했던 분은 그것을 공직의 마지막으로 해야 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유지되는 거지. 특정 정당 후보로 가버리면 앞으로 검사들이 어떻게 일을 보라는 거죠. 제 후배 검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오점입니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고 검찰청법을 위반한 행위고 이거 후진국이나 있을 법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보는데 여러분 바로 잡아주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11일 우리 이재명 후보 당선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좀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정치 통합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청와대 중심이 아니라 국민이 중심으로 하고 책임 총리제로 만들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하고
9.25 선거도 2인 선거에서 3인, 4인 선거로 만들어서 골고루 소수 정당도 참여하는 그런 다당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세상에 대한 윤리의 처분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지금 정책 때문에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늦어지고 있지만 대통령 당론과 상관없이 반드시 처리해서 내로남불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인천의 교양로 제 지역구는 인천서 가장 민주당이 강한 지역구입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지역구입니다. 제가 5선 국회의원이 됐지만 나이는 인천 국회의원 중에서 두 번째로 제가 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출마 선언을 한 이유는 정권 교체를 넘어 이재명과 함께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를 만들기 위한 충정이고 우리 청년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잘할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윤석열 후보님은 자기가 뭐 하겠다 그러지만 그게 비리공짜 공약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105석밖에 안 되잖아요. 국회 과반수도 안 되잖아요. 일당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후보님이 공약을 하려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해야 정직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나 이재명은 결정하면 민주당이 뒷받침하니까 됩니다. 172석의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막아내고 코로나 극복하고 우리 중소영세상인들 자영업자들 살려내고 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서 튼튼한 국방력을 기초로 플러스 외교력이 있어도 외교력을 통해 전쟁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돼서 우리 아들, 딸, 우리 민족의 생존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상 시민 여러분, 기회이번 이재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경제 발전하면 앞으로 민생에 나가면 제대로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뒤로 가면 안 되겠죠. 앞으로 제멋대로 안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경제 발전, 민생회복, 나를 위해, 경산을 위해, 경북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대한민국 만세, 이재명 만세, 경상시 만세. 감사합니다.